작년 1월 제주에서 노란색 차량이 건물 앞에 멈춰서고 승합차는 어린이를 내려주고 떠납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다급히 전화를 건 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데요. 학원 차량에서 하차한 9살 어린 학생이 차량 문틈에 옷이 낀 상태로 5m가량 끌려가 결국 숨진 겁니다. 지난 7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22개월 된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깔려 안타깝게 숨졌고, 이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3세 아이가 차량 뒤쪽에 끼어 전신에 골절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통학버스 사고로 525명의 아이가 다치고 2명이 숨졌는데요. 문제는 이 중 대다수가 어른 동승자가 탑승하거나 충돌 방지 센서와 같은 안전장치만 부착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겁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한 결과 62.8%에 해당하는 차량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는데요. 2013년 충북에서 김세림 양이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진 후 2015년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이 법안 또한 유명무실합니다.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은 벌금 30만 원에 불과해 인건비 부담이 크다 보니 법을 준수하기보다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만다는 건데요. 경제적인 이유가 크겠죠. 왜냐하면 한 분을 채용하는데 그에 따른 보수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단기간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학원의 원장님이라든지 많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좀 보조할 수 있는 행정적이라든지 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가 주요 탑승자인 만큼 더욱 안전에 유념해야 할 통학버스.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네, 방금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셨겠지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들이 참 많이 발생한다는 게 더욱더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이런 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좀 막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될까요? 설명하기 전에 지금 영상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생명, 우리의 안전보다도 지금 그 영상 그 멘트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경제적인 논리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무슨 벌금이 얼마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그 벌칙 규정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저는 좀 더 우리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문, 사회, 철학, 윤리, 의식, 인식, 문화,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번에 학교 안전에 대해서 지금 광주시 교육청에서도 학교 안전에 대해서 뭔가 고도화된 어떤 전술 전략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많이 지금 이정선 교육감님한테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 통학 차량 그것 좀 얘기 좀 설명드릴까요? 네. 예. 이 통학 차량 교통사고를 크게 봤었을 때 승하차 시 끼임 추락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하차한 후에 후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또 운행 중에 교통사고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승하차 시에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절대 뛰지 않으셔야 되겠고, 또 차량 앞뒤로 다니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또 차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이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동승자, 특히 인솔자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안전벨트 착용을 좀 도와주셔야 되겠고, 네. 안전한 승하차를 철저하게 좀 교육이라든가 하셔야 되겠고, 최근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폭염에 대한 환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고, 특히 이제 일반 운전자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노란색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네, 통학 차량들이. 통학 차량. 네. 갑자기 통학 차량이 생각이 안 나서 이 통학 차량을 보시면 아주 위험한 쉽게 깨질 수 있는 달걀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죄송하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좀 추월하기도 하지 마시고 또 뒤에서 빵빵거리지도 마시고 굉장히 성숙된 시민 의식이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아이들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네. 것 같고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대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지금 세리미법이 방금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유명무실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여유 있게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운전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제일 큰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것은 미국을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미국은 그 통학 차량에 관계되는 운전하신 분과 관련된 인솔자분들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심하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반복된 교육과 반복된 훈련과 또 우리나라는 이런 어린이 안전 관련된 교육하러 가면 그냥 무슨 예비군 훈련 받듯이 그냥 가가지고 졸고 뭐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시간 때우듯이식 뭐 교육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교육 훈련 끝나고 나서 제대로 또 테스트를 해가지고 인증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하고 합니다. 원래 이 안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콩나물 시루 아셔요? 콩나물 시루요? 네. 네, 콩나물 이렇게 자라나는 거 아닌가요? 네, 좀 나이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콩나물 시루는 뭐냐면 밑에 시루가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근데 재를 뿌리고 콩을 넣어놓고 물을 뿌리면 그 물이 밑에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지만 그 빠져나가는 물을 조금씩 먹고 콩나물이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된 그런 교육 훈련으로 아이들이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나기 때문에 이런 안전 교육을 끊임없이 PDCA 사이클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